네, 오후 2시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증시 격언에 우리 주식시장은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계속해서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 또 이탈이 이어지는 외국인들. 시장 안에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뉴욕의 나스닥이 무려 4% 뚝 떨어지면서 오늘은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이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면서라도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내비치면서 시장이 뚝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만 해도 무려 80여 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저가 매수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방어에 안간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있고요. 동반적으로 오늘 2%대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었습니다. 코스피가 2,51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다가 어느새 2,540선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720선의 안착 여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0.6%의 하락까지 낙폭을 크게 줄여낸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수급 상황도 보실까요? 외국인들의 등돌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 2,600억 원, 2,1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관 나홀로 팔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점은 선물 시장 안에 외국인들이 1,100억 원가량의 순매수, 한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이 포지션이 전환이 됐다는 점에 시장은 방점을 찍었었지만 오늘은 큰 폭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7,600억 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볼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봉으로 전환에 성공이 됐습니다. 현재 강보합선에서 움직여주면서 53,800원 선, 18만 8천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계속해서 약세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테슬라가 무려 15%의 급락이 나왔었죠. 하루에만 190조 시가총액이 날아가면서 7주 연속의 하락, 테슬라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220달러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소부장 너나 할 것 없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 올라와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보합권 기준으로 상방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기아도 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구간이고요. 네이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에서 3%가량의 약세 움직임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2%대 하락이고요. HLB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2%의 약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이 됐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클로봇, 하이젠 R&M,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로봇주들의 강세를 호령해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일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자, 삼천당 제약은 밀리는 가운데 휴젤 좋습니다. 3%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에 코스닥 시총 10위권에 들어왔다가 11위로 밀렸다가 엎치락뒤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보사 다들 기억하시죠?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으로의 진출 가속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코오롱 티슈진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후에 리포트 통해서도 코오롱 티슈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트럼프 발언에 미국 시장 대폭락했고요. 우리 시장 깊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후장에서 지금 낙폭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증시 모두 다 급락한 이후에 이제 장중에 좀 반등을 만들어 줬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 2%가 넘는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후에 오히려 좀 차익이 일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중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슈는 역시나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상황을 좀 보더라도 미국이 미선물이 장 초반에 좀 하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좀 지수를 끌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뉴욕 증시가 급락을 좀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 하락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경기 침체 혹은 이 주식 시장 하락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금리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어느 정도 좀 지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심에 대한 부분,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이 주식 시장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정 부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국채 하락,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경우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혹은 이제 마가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여러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쏟아지는 소나기는 좀 피하자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가 흔들림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흔들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지난 해 말부터 이제 특히 올해부터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좀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의 추세 자체가 혹은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이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간 좀 누렸기 때문에 잠깐은 쉬어간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금 확보를 일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 이런 것들도 같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현금 확보를 해두고 그다음에 일부 조정이 좀 이어진 다음에 단기 저점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확보해뒀던 현금으로 다시금 좀 재진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핵심 종목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Y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산업에 좀 들어가는 이제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HBM용 이 스핀 코팅 소재를 또 개발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AI와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국내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메모리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크고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이 HBM에 초점이 돼서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HBM 밸류 체인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번에 개발했었던 이 스핀 코팅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세대죠. HBM3E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6세대라든지 7세대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혹은 지금 코팅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이제 인터포저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단 기판 위에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미세 회로를 각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에는 미세 회로를 좀 새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리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 지금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지금 수율도 아무래도 이 웨이퍼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기판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좀 대체를 하고 또 미세 회로도 이제 새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요가 같이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유리는 좀 얇고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코팅제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역시도 이제 미세 회로를 각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C캠에 대한 이 재료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사실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크게 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발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TSMC와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유리기판과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장 그리고 이제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또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을 뒀기 때문에 좀 상용화가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의 이 유리기판, 유리 인터포저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서서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C캠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CES 전후로 부각을 좀 받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YC캠도 같이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상 2월 달 들어서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0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 구간도 같이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 이후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지금 지난 6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두 거래일 연속으로 좀 양봉이 좀 나타났고 또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은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1선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만 5천 원 구간에 이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 상단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딱 이전 고가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29,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료개판주 안에서 YCKM 들어봤습니다. 25,000원 구간 안착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대봉 LS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아미노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원재료나 화장품 소재를 개발을 해왔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운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좀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해준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펩타이드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이제 펩타이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좀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GLP-1이라고 하는 이 펩타이드를 통한 그 계열의 니라글루타이드라는 또 재료를 이제 개발을 했죠. 이제 그걸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서부터 이 인도 빅파마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 협력 강화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크게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까지도 같이 좀 동조화되는 모습들 혹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런 이슈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23년도에 매출액이 87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8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매출액이 94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2억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42%라는 성장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12,5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과 함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기준봉을 잡고 봐야 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차적으로 16,000원대 지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2차로는 한 절반 수준인 15,000원 구간 지지를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를 다시금 이어가거나 혹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흐름을 한번 보여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수익 기회가 한 번쯤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안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었던 대봉 LS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저희 세 번째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티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전서부터 여러 차례 좀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혹은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 좀 들어가는 뭐 물류 로봇을 계속적으로 좀 공급을 해왔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런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좀 직접적인 연관을 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수주도 여러 차례 좀 따냈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가지게 되면서 대장주로 좀 확고한 자리를 좀 차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T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물류 자동화 관련돼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T로보틱스도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무인화나 자동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도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 기업과의 지금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따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 최대 장비 기업과도 좀 계속적인 협력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계약을 따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도 이제 판매 법인이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장 자체도 증설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T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39,500원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 1년 넘게 1년 반 이상의 지금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점 6,240원을 찍고 나서 이 이평선들이 수렴한 구간 상향을 돌파하고 이 시세를 좀 이어갔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 조정을 좀 다 같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T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20일 이평선이라든지 60일 이평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T로보틱스도 역시나 지금 이 60일선 상단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오늘 이 재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하시고, 일단 T로보틱스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전 이 종가상 고가 구간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11,500원 수준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게 돼서 음봉으로 떨어지든 혹은 나중에 꼬리가 달리든 하더라도 이 가격대 이전 고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오늘 9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통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77%고 전체 주식 수가 한 1,8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대략적으로 한 1,4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절반 이상의 거래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바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래량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딱 T로보틱스가 그러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로봇주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매수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장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로봇주 안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T로보틱스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이어서 강호진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승을 기록하고 있죠. 이 안에서 제주반도체가 68%로 2위, 한국무브네스가 129%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실까요? 이스트소프트부터 트루엔까지 4종목 다 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그리고 해성에어로보틱스, 현대비엔지스틸 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신 종목들이죠. YG엔터테인먼트와 세트랙I, 그리고 알메까지 승 기록하면서 최종 24전 20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3종목 AS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절가 터치한 2종목이 있어서 AS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과 덱스터인데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현금화를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시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CXL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CXL과 관련된 검사 장비를 좀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 좀 공급한 이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 CXL 3.0 D램을 이제 2026년에 내놓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오늘 CXL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좀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 시에는 확실하게 현금화를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엑시콘이 사실 올해 들어서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서서히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을 다시금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추세를 벗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특히나 그 안에서도 이제 차세대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때 그때 진입하자. 그래서 엑시콘은 항상 이제 CXL과 관련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도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덱스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영화 이제 미키 17이 좀 개봉이 되게 되면서 이 사운드를 좀 담당을 했었던 덱스터가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좀 큰 상승을 보이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수익권을 좀 찍어준 이후에 다시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최근에는 저점까지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약수익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익권까지 갔다가 매수가를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현금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현금화 이 매수가 부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현금화를 해주셨으면 좋았고, 근데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확실하게 손절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과 덱스터 좀 아쉽지만 현금화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잘 간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로 저번에 추천해주신 알맥은 당일에 또 5% 수익률 달성하면서 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홀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여전히 트럼프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혹은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철강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관세가 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도 바로 5%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맥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크게 좀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장하는 당일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지 하락세와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붙게 되면서 중간중간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시더라도 이제 60일선만 올라오게 되면은 완벽한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지금 딱 241선이 대략적으로 한 31,000원대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 이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도 돌파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시도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를 해내면은 상방으로 좀 더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추세가 좀 꺾인다. 이미 상승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금 이런 단발성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접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맥 손절가 27,500원으로 잡고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단타 공략주 여쭤볼게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나자의 이제 원 개발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오스코텍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더 큰 하락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렉나자에 대한 부분 지금 품목 허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영국까지도 품목 허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품목 허가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할 수 있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6, 그다음에 오스코텍이 4를 가져오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오스코텍에 대한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마일스톤을 획득하게 되면서 지난해 3분기에 잠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던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꾸준한 흑자가 이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별 악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스코텍 자회사인 제노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노스코가 상장, 이제 IPO를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노스코는 100%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 부문이 완전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노스코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오스코텍의 큰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을 좀 신청을 해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장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미승인이 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혹은 미승인이 나기 전에 자진 철회를 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리게 된다. 즉 오스코텍을 눌렀었던 이 악재가 해소가 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눌렸었던 부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오스코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이제 4만 원 중반까지 좀 올라섰다가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2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50%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서서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이 렉나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자회사 상장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매수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로 좀 잡아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었던 가격대인 3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으로 이전 저점 구간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는 오스코텍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5,0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 오스코텍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치료제죠.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원개발사라고 하고요. 이 품목 허가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연내 중국에서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스코텍이 갖고 있었던 악재, 바로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미승인 가능성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지은의 머니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오는 자리예요. 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이 면역력이 좀 생긴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물론 장 마감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매수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네. 그 전부터 사실 M7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이미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추가 하락을 좀 야기시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종목에서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들어봤는데 확실히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에 면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섹터별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고엔스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열어볼게요.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로봇, 반등해서 막 올랐나라고 지금 달려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클로봇,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스탑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좀 스탑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이요. 네. 왜 스탑일지도 궁금해요. 일단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맞손이라는 그 단어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시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 자체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을 양쪽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만 또 물류나 이송 관련돼서 하드웨어 관련된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모멘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 삼성, 맞손을 잡았다.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메스, 하이젠, R&M, 클로봇과 함께 신규 상장주로서 시장에서 로봇주의 흐름들을 좀 끌고 갔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이 두 종목은 아직까지 탄력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이 굉장한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T-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맞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T-로보틱스도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T-로보틱스는 또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더 매력도가 시장에서는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로봇주 안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스탑의 의견을 드린 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무조건 로봇주니까 매수를 하기에는 일단 우리가 로봇주들을 보면 항상 성장주이지만 실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어저께 봤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1년 정도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 개별적인 특색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아야 될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종목군들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탑의 의견을 드렸긴 했지만 여전히 클로봇, T-로보틱스도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매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LG전자가 한 7% 정도의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는 모든 로봇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 그리고 그러니까 가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절, 우리가 감속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인데 어떤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더 큰 액추에이터가 더 많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로봇 시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제조 쪽에서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단 종목들 중에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최근에 시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클로봇은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그리고 로보티즈는 지금도 진입 가능.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T-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눌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요즘 시장의 차트 패턴을 보면 한번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그대로 쭉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했다가 옆으로 좀 쉬었다 가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패턴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V자 반등도 있긴 하지만 이 패턴이 요즘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클로봇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되
눌릴 때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 중에서 좀 살만한 종목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로보티즈라는 종목 애추에이터 쪽에서는 최근 수급 유입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은 스탑 사인 받았는데요. 지금 뭐 절대 안 된다라는 사인이 아니라요. 종목별로의 선별 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로보티즈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가져왔습니다. 어게인 2024 달려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만 최근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듯해서 작년과 같은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고스탑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고의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사인. 네, 일단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9%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실험 결과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체중 감소에 대한 효과는 있긴 했지만 회사가 목표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노보노디스크가 빠지니까 일라이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큰 폭은 아니지만 반사급부적으로 약간의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대봉 LS에서 마찬가지로 인도 실파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상용화 막손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물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대봉 LS처럼 지금 앞으로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그러니까 뭐 대적이 되기에는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의 뭐 새로운 약품, 특히 한모약품 같은 경우에도 2025년 기점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실험의 결과를 내놓거나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반사급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저께 미증시 대비했을 때 지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방산주들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은 노보노디스크가 개별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나마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쪽이 좀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미국 시장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좀 버텨주는 강세 섹터가 있을 거고 그게 제약바이오가 살짝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서 역시나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기조 가운데 대봉 LS는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최근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들을 10월 달부터 이번 3월 달까지 계속 겪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추가 시세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고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대봉 LS 비만 치료 말고 지금 자리 제약바이오 괜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의 종목 선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밀려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이오. 네, 일단은 대화제약도 오늘 좀 강하기는 강한데 네. 오늘 마시는 항암제가 중국 시장에 본격 판매가 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제약도 오늘 또 경구용 항암제 수출 이야기가 있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 경구용 약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편리함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 근데 지금 대화제약에서 마시는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시세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쭉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네.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알테오젠 얘기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뭐 삼천당 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항상 시장에서 같이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삼천당 바이오도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선 저는 삼천당 제약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에스페스 플랫폼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각도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술력 관련돼서도 지켜보면 좋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좋게 보고 있고 알테오젠도 여전히 강했던 제약 바이오들은 오히려 네. 이렇게 약간 쉬어갈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알테오젠 그리고 오늘 급등한 대화제약까지도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해서 흐름 체크 필요할 듯합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고사인 받아봤고요. 세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K뷰티 가져왔어요. 시장 급락에 안전한 대안처 될까? 고스탑 어디 보시겠어요? 네, 저는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오늘 펼쳐놓고 보면 화장품보다는 확실히 미용기기 쪽이 좋습니다. 네. 원체 다 잘 가고 있는 지금 최근 상황인데요. 고사인이 뭐 화장품, 미용기기 국한돼서가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고예요? 저는 근데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크지 못한 시장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좀 단기 매매에 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막 무리를 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장 분위기를 읽어내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원래 기대치보다 낮춰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섹터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확 돈이 모이는 느낌보다는 이게 연속적으로 좀 가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려도 이 안에서도 결국 종목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APR이 최근에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뭐 화장품 기업이기도 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의 기업이기도 한데요. 뭐 미용 뷰티 디바이스, 그러니까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향후에 집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 또 이 기기를 사용하면 화장품의 그런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업과 그리고 메디큐브 화장품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도 좀 매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안에서도 무조건 화장품이다, 무조건 미용 의료기기다 해서 매수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명확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APR이라는 종목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원택이라는 기업도 올리지오가 태국에서 엄청 많이 팔리나 봐요. 예. 그래서 장비,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항상 좋아하는 건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장비 한 대를 판매를 하면 그 뒤를 이어서 소모품에 대한 팁 매출이 계속 같이 따라붙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영업이익률이 뭐 클래시스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비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0%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조업들이랑 비교하면 제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10% 되기도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특화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또 파마리서치가 울세라를 국산화한다라는 네. 이야기도 워낙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울세라가.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뭐 한알령,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의 기대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고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알령 해제 진짜 뭐 이야기가 나오는 5월까지는 유효하다라고도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아침에 시장이 막 흔들리는데 네. 화장품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버티더라고요.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APR도 그렇고 네. 이런 종목들이 버티면서 수급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이렇게 불안정할 때 중국 쪽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쪽, 엔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네.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두세 종목이 좀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래도 수급, 센티가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서 그때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뷰티는 고사인 받아봤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휴니드 보겠습니다. 휴니드가 오늘은 시장 여파로 한 4% 하락을 했습니다만 장중에요. 지금은 양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9,400원도 찍었습니다. 지금 자리 추가적으로 전략 업데이트 해본다면 끌고 가자. 네, 일단은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네. 저는
지금은 좀 보유 의견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팔지 말고요. 네, 만약에 내가 수익권이 여전히 맞다라고 하신다면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겨 두시고요. 수익화를 해놓으시고요. 예. 이게 방산 섹터잖아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국방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서도 계속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움직임, 특히 독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방비 증액 이슈가 나왔는데 뭐 폴란드에 대한 2차 수주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방산 쪽에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 이 두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시장에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들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 21선 지지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수익 중이면 그래도 비중 좀 줄여두지만 다 팔지는 말고 일부 비중은 남겨놓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휴니드 끌고 가되 수익 중이라면 어느 정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우리 AS 종목 M83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종목 픽부터 가볼까 봐요. 이지은 대표님의 픽 종목은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동안에 급등이 나와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아까 오늘 종목을 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아까 3%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시간에는 3%였는데 지금 필옵틱스가 9%, 10%에 이제 가까운 돌파를 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 일단 뭐 TGV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TGV 설비를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TGV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굉장히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의 협업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엔비디아의 또 GTC 관련된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유리기판 쪽에 좀 기대감 심리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YC캔도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 양쪽 기업인데 뭐 YC캠에서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또 오늘 같이 나오면서 동반 산승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와의 이런 협력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SKC에 장비를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독일 기업에도 수주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레퍼런스가 좀 풍부한 기업이라서 삼성과의 협업을 더욱더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도 11%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어떡해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도 되나요?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잠깐 뭐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내일 눌림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목표가를 제가 5만 원을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또 매수를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5만 원 설정해 드리겠지만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선은 네, 이제 추세 리탈되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35,000원으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옵틱스 오늘의 종목인데 아쉽게도 너무 잘 가고 있어서요. 지금 자리 말고 좀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5,000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필옵틱스 말고 다른 유리기판주, 필옵틱스 이렇게 잘 가니 덩달아서 가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CNG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유리기판 대장주가 PIE라는 종목이 필옵틱스랑 같이 대장으로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나 양봉 전환이 되면서 지금 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PIE 그리고 삼성과의 협력이 점쳐지는 쪽이 필옵틱스와 YC캠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상승을 좀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제가 아까 이제 로봇주들 얘기했을 때는 되게 집약적으로 움직인다 섹터 안에서 물론 종목에 대한 개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로봇주보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힘을 좀 같이 받아가는 섹터 전반적으로 좀 힘이 강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힘이 강하게 실린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좀 아쉬운 분들은 PI라는 종목도 단기 시세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묶어서 시장은 대장주를 항상 좋아하다 보니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PI도 살펴보면서 유리기판주 지금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M83 우리 AS 하나 더 남았는데요. 지금 자리는 어떤 대응이 맞을지 궁금하고 이 종목 지난주에 주셨나요? 언제 주셨죠? 지지난주에 드렸는데 이게 네. 지난주가 휴니드 그리고 그 전주가 M83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VFX 기술 네. 네, 대표님, 기술, 이 종목이 상한가도 갔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잘 갔었다니. 네, 상한가에 또 한번 이제 안착을 해줬는데 VF 기술로 해서 중국의 이제 그 영화 기술에 너자2 기술에 이 회사의 기술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네. 굉장히 흥행 돌파를 하고 있고 또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이제 상륙을 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뒷받침이 됐고요. 뭐 영화 관련돼서는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삭 속았수다? 네. 그게 또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대요. 엄청 재밌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시청을 해볼 예정인데 VFX 기술은 이제 좀 이게 그냥 일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주들이 움직일 때 최근에 시세를 만들었던 쪽에 당연히 수급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 좀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은 지금 크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고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빠졌기 때문에 좀 우려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큰 추세 이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2월 20일에 제가 그때도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긴 했지만 시장이 그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상한가에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은 좀 더 타이트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2월 20일 날 고가 기준으로 해서 17,000원 정도를 손저가 잡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7,000원 손절가 잡아가면서 M83 끌고 가보겠고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AS 받아보면서 이지은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깊은 하락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그래도 좀 되돌리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깊은 하락장 안에서도 이 코스닥 안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바로 코스닥 시총 10위를 놔두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파마리서치와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왜 이렇게 빨간불을 잘 켜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오롱 티슈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고요.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이 올랐던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보사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보사는 이 코오롱 티슈진이 가지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 이름입니다. 올해 2월에 발간된 이 골관절염 신약 개발 리뷰 논문을 참고를 한다면 현재까지 긍정적인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
발표한 신약 후보는 인보사가 유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보사의 장기 추정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리포트는 말해주고 있고요. 2023년에 공개가 됐었던 15년차 장기 추적 결과 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79%의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됐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보사의 효과로 통증도 감소되고 연골 재생 효과가 최대 15년간 유지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음 달인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인보사의 후속 투자 결과가 또 한 번 발표가 될 전망이니까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보사인데요. 사실 부작용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 293 세포 관련해서 리스크가 불가지면서 임상이 중단이 됐었던 결과가 있었는데 이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발암 가능성을 이번에 한번 차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임상 재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FDA 미팅 승인을 위한 사전 미팅에서 이슈가 없음을 확인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론자라는 기업을 통해서 2026년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매출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코어록 티슈지는 인보사가 무릎 관절 교체 수술을 지연시키는 치료제로 제대로 승인을 받는다면 인보사의 최대 판매액은 70에서 82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70억 달러의 최대 매출률을 기록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이 빅파마의 매출률 85% 그리고 영업이익률 55%로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5.5점 정도 추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실어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한번 3개월 주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 차트입니다. 약간 보면서 조선주나 방산주 같은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3개월뿐만이 아니라 52주의 주가 차트도 이러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꾸준히 올라가면서 어느덧 코스닥 시총 10위에도 머물렀었던 코오롱 티슈진이죠.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종목입니다. 파마리서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한국 IR 협회에서 나온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이죠. 레벨업이 또 기대되는 리쥬란이다라고 하고요. 파마리서치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 DNA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연어의 생식세포를 정제 및 활용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개발하는 재생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 2015년 7월 한 10년 전에 상장을 했고요. 자, 이 파마리서치 하면은 리쥬란인데요. 스킨 부스터의 한 종류입니다. 이 피부과 가서 촘촘하게 조금 받고 나면은 좀 징그럽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스킨 부스터 피부과 치료제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피부 탄력과 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이 여성들에게 20대부터 50대까지 굉장히 또 두드러지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현재 총 25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한 상태고요. 올해는 또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기기 매출액은 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던 것을 보여줬고요. 이 리쥬란의 코스메틱 국내외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은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원에 영업이익률 37.3%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역시나 의료기기 매출액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도 한 700억 원, 900억 원 가량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쥬란은 내국인 그리고 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이 매출액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2024년 4분기에 리쥬란의 유럽 기기 인증을 비롯해서 불가리아 그리고 알바니아에서도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사업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의료기기의 매출은 굉장히 또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매출 확대에 따라서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마리서치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개월 주가 차트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종목과 꽤 비슷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역시 지금 3개월 그리고 52주 주가 차트를 확인해 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역시나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파마리서치, 이 리쥬란의 지금 매출 확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뷰티 기기 관련해서 리포트 읽어봤고요.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지막 승부수 종가 베팅 종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파이널 타겟.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네. 그 지지난번에도 시장 괜찮다,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크게 출렁이나 싶더니 네. 지금 자리는 좀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 낙폭 이 줄이기가 돋보이는데요.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장 전만 하더라도 가장 불편했던 하루의 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네. 미증시가 이렇게 밀리면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되나? 정말로 또 블랙 땡땡땡 그날이 오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좀 했었을 법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출발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네. 특히나 반도체 IT 투톱이 굉장히 또 빠르게 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또 전환이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 올해는 다른 나라와는 별개로 조금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만약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내일 혹은 이제 이번 주 네. 우리나라 뭐 옵션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그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그렇죠.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확대돼서 시장 하방 압력 크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든 미증시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미증시의 하락의 요인은 뭐였냐면 지표도 지표지만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본인 나라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럴 이야기를 지금 대놓고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지금 미증시에 투자하는 투심 자체가 흔들려서 이번에 하락이 나온 거라서 지금의 조정에는 어느 정도의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또 말씀을 주셨고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본부장님의 종목 AS부터 가볼게요. 네. 세아제강, 이 종목 우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은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0.9% 정도의 하락이에요.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아제강을 이야기 드렸을 때 넥스틸과 휴스틸이라는 기업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일단 세 기업 모두 상승을 하죠. 두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LNG 터미널, 그러니까 LNG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시작에 대한 기대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철강 쪽을 가지고 이제 싸울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 왜 이 세 기업이 가장 유난히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세 기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중에서 그럼 왜 세아제강이냐라고 하면 변압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HD&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예.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것도 있고 이 공장의 규모, 캐파의 규모가 제일 컸었어요. 지금 언급드렸던 세 기업의 캐파 기준으로 본다면 세아제강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없으셨던 분들도 사실 쫓아가기엔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움직이면 포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3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1차 정도는 지금의 위치도 조금은 공격적이나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나 그렇죠. 한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간다는 그 마인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는 사인 주셨고, 그럼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원체 이제 모든 네. 그 가격을 다 뚫고 올라온 자리라서 정말로 지금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다가오는 1분기 실적 발표로서 숫자로서 데이터화가 되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25만 원까지의 밸류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1,300km를 끌어오르는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정부 정책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본업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목표가를 계속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5,500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5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총 기준으로 저는 8천억 후반대까지는 네.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세아제강 25만 원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을 픽해 볼 차례인데요. 어떤 그 종목 섹터를 먼저 보세요? 일단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쪽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네. 생각하시는 쪽이 아마 로봇이 아닐까 싶어요. 네, 로봇이 참 밀릴 듯 하다가도 참 이럴 때 올라오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죠. 네. 내가 이제 해당 산업에 어떻게 보면 주도 나라가 될 거야.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랬고 양자도 그렇고 지금 로봇 산업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도 중국도 또 이제 우리나라 많은 어떤 기업들에게도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 지원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오히려 로봇 산업에게는 좀 불을 지펴주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기 불안에 따른 이 변화가 로봇이 산업에 투입하는 속도를 조금은 더 빠르게 네. 올려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뭐 경기 불안하다, 또 기업들 이윤이 안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로봇이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차도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산업 로봇이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는 지금 또 길게 아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삼성, LG, 두산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로봇은 다 본인들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도는 계속 두고 로봇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되는 지금 시기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일부 종목들은 뭐 최근에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와줬었고요. 그럼 지금 자리 종가 베팅 종목을 골라볼게요.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좋은 쪽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 베팅을 하신다면 클로봇 종목 코드 번호 466100인데 네. 해당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누가 손을 잡느냐 말이 많죠. 예. 네, 여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클로봇도 MOU 체결을 통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로봇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호재까지도 훈풍까지도 같이 받아볼 수 있겠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곧 삼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클로봇이 추후에는 삼성 쪽의 생산 라인에도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또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로봇에도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죠. 뭐 협동 로봇이냐,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아니면 비서형 로봇이냐, 네. 뭐 로봇 개냐,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결국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현장에 투입돼서 당장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로봇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산업용 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로봇주들이 지금 4분기 기준으로 실적 대비 그들의 주가를 평가를 하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클로버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금의 시가총액과 주가의 위치를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조와 물류 이송 쪽에 투입이 되면서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을 또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클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이쪽도 규모의 경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또 확장을 하고 또 뭐 시너지 효과를 어떤 산업과 또 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더 확장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재료 또한 계속 우리가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서의 종가 베팅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종목이어서요. 근데 지금도 진입 가능 사인 받았는데 전고점 2월 10일자 가격이 22,300원, 그러니까 현재 대비 한 400원 정도 높아요. 그렇죠. 이거 돌파할 것 같고.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로 한 번은 크게 슈팅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를 이제 3만 원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을 돌파하고 시세가 날 때 그 네. 시세가 난 날 종가에 캔들의 모양을 봤는데 만약 그때 종가의 모습이 요날과 비슷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면 안 된다? 그렇죠. 윗꼬리가 길면 이날 종가에 저는 꼭 팔아라?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대신에 만약에 해당 가격을 돌파를 하고 그날 종가를 지켜봤는데 오늘처럼 이 캔들의 모양이 몸통이 꼬리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면서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이제 만약 현재 구간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제가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지고 왔는데 1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18,000원대는 뭐냐? 오늘 이 클로봇이 상승하기 시작한 가격, 시초가. 시초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유 불문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벌써 13%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 가격을 깬다라는 것은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 이상 네.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당분간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가격이 시세가 변곡점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럼 비중 베팅보다는 네. 어느 정도 분할로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어요. 종가 베팅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갈 묻지 거라 마시고.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손절 라인만 잘 지킬 수 있으시다면 저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 꼭 기억을 하시고 베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를 손절가로 보시면서 클로봇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 네. 2차 전지 이야기 해볼까 봐요. 네. 테슬라 간반 보셨죠? 네. 하루 사이에 15%가 뚝 떨어져서 7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 근데 2차 전지도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다시 가줄 줄 알았지만 이내 다시 밀리거든요.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볼까요? 뭐 테슬라와 굳이 연결고리를 이어붙이지 않아도 저는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분을 반납한 거지 조정이 엄청나게 깊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전고점 대비 아니죠.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은 그렇죠. 내려갔던데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낙폭이 크지만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승한 이유를 좀 따져봤었을 때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어놓고 보면 사실 평균 가격까지 그냥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갔으면 지금 테슬라의 급락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오히려 떨어졌기 내려갔죠. 때문에 굳이 연결고리를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지우고요.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뭐 46파이로 보세요. 그것도 있겠지만 NCM 해도 LG 엔솔, 그리고 LFP 해도 LG 엔솔, 에너지 저장 장치 해도
LG 엔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수급의 개선과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반등력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사실 오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제법 괜찮아 보이는 네.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잡아줬던 건 2차 전지가 나름 잘 버텨줬어요. LG 엔솔이 현재는 그냥 한 2% 하락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LG 엔솔도 잘 버텨줬고 에코프로도 잘 버텨줬고 예. 포스코 그룹주도 잘 버텨준 상황에서 중후반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싹 쏠리면서 오늘 이제 지수를 글로벌 시장 대비 잘 버텨준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하락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투심상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너무 엮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2차 전지 뭘 사야 될까 고민한다면 네. 뭐 사지 말까요? 고민이 되죠. 네. 네, 고민이 되는데 최근에 그룹사들의 어떤 파워를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한화가 가장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산이 좋고 그 다음에 뒤늦게 지금 포스코 포스코. 쪽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만약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변동성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봤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한화, 두산, 포스코는 올해 되는 해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네.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만큼 2차 전지가 너무나 업황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 공격적인 접근은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룹을 비춰봤을 때는 포스코가 괜찮다. 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한데요. 국채금리도 뭐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오늘장에서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올 종목들도 있고 학회도 네. 있고요. 제약바이오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라고도 보세요. 가장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심한 쪽이 제약바이오죠. 네. 알테오젠 찌라시 돌았다고 나오고 유한양액도 마찬가지고 어제 날짜에서는 HLB가 또 한번 크게 급락했었죠. 푸닥푸닥거렸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참 많이들 고민과 동시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한번 되돌아보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렐리 같은 경우에는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볼 때 작년에 강했던 비만 당뇨 이쪽을 바라보기보단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되지 않는 쪽에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지만 셀트리온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쪽에서 볼 때 물론 저도 알테오젠 좋다고 생각이 들고 유한양액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유한양액을 따라서 움직이는 오스코텍도 한번 매매 전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일상 이상에 대한 결과값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 그런 기업으로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어서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별로의 장단점을 먼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도 압축을 해서 그렇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셀트리온, 오스코텍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세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네. 오늘 밤이 또 뉴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오는 네. 날이고요.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보고서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급락을 맞은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을 날이기도 합니다. 끌어올릴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CPI와 PPI가 또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이틀 조금 참았다가 주 후반에 이제 가서 할런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증시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상대적으로 강했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더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의 반등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섹터가 가장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하게 반등력이 나온 쪽에 대한 비중을 국내 증시로 가지고 와서 잘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 반도체 IT가 반등이 나왔다. 여기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가 나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움직였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를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강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반등은 반짝 반등이었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아니면 에이직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는 게 이제 맞는, 그렇게 좀 유연한 대응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 즉슨 하루하루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대응하고 수익 챙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도 있겠지만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또 4월 초까지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한다, 안 안 한다. 한다, 하면 이것도 할 거다, 너네 잘해라, 아니면 빨리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신 분들은 차라리 조금은 더 거리를 두고 네. 가격이라든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하시는 게 맞지만 나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유연한 대응은 필수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11일 화요일 시장 마쳤습니다.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죠. 한 3대 지수가 모두 다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나는 이 관세에 관련해서 주식시장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은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일제히 아시아 증시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깊은 낙폭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양지수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지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537포인트에서 장 마쳤고요.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 2% 정도 하락했던 것을 보면 좀 많이 낙폭을 줄여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강했죠. 장 막바지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코스닥의 종가는 721.4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지금 사실 외국인 쪽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여내면서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2천억 원 정도 매도세 보였고요. 개인만이 4,500억 원 정도 매수세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은 조금은 다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매수 전환을 해준 건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55억 원 그리고 528억 원 정도 매수로 담아졌고요. 기관이 870억 원 정도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말 파랗게 물들어져 있던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양봉 전환을 했는데 장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네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19%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죠.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종가가 53,600원, 참 이 53,000원, 54,000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가 187,8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다만 하락 전환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5%나 빠지면서 마쳤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단이 유리기판주 말고는 좀 힘을 쓰기는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지금 다시 3위를 회복을 한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낙폭이 깊을 수밖에 없었죠. 테슬라가 15%나 간밤에 빠지면서 2차 전지단 오늘 좀 어려웠고요. 34만 1,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2.44% 하락 마감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쉬어가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양봉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아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는 빨간불 켜졌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는 하락 마감, 그리고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간 많이 오른 탓인지 3.42%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쯤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 또 나왔었는데 그때 70만 원 선까지 75만 원 가까이 갔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덧 70만 원을 깨고 67만 8천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위에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막판에 조금 더 좋았죠. 그래도 1위부터 5위까지는 빨간불이 보이지가 않네요. 알테오제는 0.54%, 그리고 HLB 1.63% 빠졌고요. 역시나 힘들었던 2차 전지단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각각 3% 그리고 2% 빠지면서 끝마쳤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사실 나쁘지 않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계속 빨간불을 유지를 좀 해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합권에서 장 마쳤네요. 조금 밀리면서 시장 마감한 것 같습니다. 32만 2,500원. 사실 이 장중에 30만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30만 원 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빨간불이 좀 보이고 있죠.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좀 계속해서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만 휴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에서 좀 이렇게 시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뷰티 기기 쪽, 미용 쪽에 좀 크게 보면 헬스케어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불러왔습니다. 이 10위단을 두고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네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를 두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이 5.13%나 상승을 하면서 10위에 안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오늘 주도했던 섹터들 3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선방하던 종목이 바로 이 T로보틱스였죠. 로봇주가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T로보틱스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어려웠던 하락장 안에서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클로봇도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3.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로봇주들이 대기업과 손잡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국내외 차세대 먹거리를 지금 로봇으로 상당히 많이 점찍어 놓은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지금 로봇주에 대한 이 성장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바고요. 트럼프 2기의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오늘 같은 깊은 하락장 안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로봇주였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주가 오늘 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죠.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 기업을 찾는다라는 소식에 유리기판주가 들썩들썩했었던 연초였습니다. 오늘도 이 유리기판주 시세가 조금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안에서는 이 피롭틱스가 10%가량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지금 여러모로 국내 기업들에게 이 유리기판주 안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실리콘 대신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면서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SKC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은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을 들고 팔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C는 1.53%, 그리고 피롭틱스 10%, YC캠이 7.2%
0.2%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비만 치료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또 시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비만 치료제가 올 초에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받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지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안으로는 시세가 좀 작년보다는 다소 들어오지 않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올해는 또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죠. 대두가 됐었던 비만 치료제 오늘 하락장 안에서 시세가 다시 한번 엿보였고요. 작년 10월에 국내에서 출시가 됐던 이 위고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 위고비를 처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고비를 처방을 받고 효과를 봤다, 다이어트에 다소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위고비 전에 삭센다가 있었었죠. 최근 몇 년간 부동의 1위의 비만 치료제가 삭센다였는데 이 삭센다를 위고비가 제대로 압도를 하면서 최근에 월 2만 건의 처방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비만 치료제 일랄릴리를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삭센다의 처방은 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78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던 시장 규모였는데요. 올해는 2,300억 원 가량의 이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오늘 대봉이레스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뒤로 이어서 코디나 애니젠 그리고 블루엔텍까지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장 마쳤습니다. 이제 앞두고 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너무나 피곤했던 오늘 하루였었는데요. 간밤에 뉴욕이 뚝 떨어졌던 터라 오늘 국내 증시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낙폭을 크게 줄여내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감이 됐고요.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줄었습니다.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도합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다가 현재는 한 1,000종목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장중에 센티가 좀 많이 회복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또 한 번 이 지표가 나오죠.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아마 이 구인구직 보고서 자체가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나온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 전에 온기를 불어 넣어줬던 그 발언대로 시장의 그 금리 경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간밤에 뉴욕이 많이 흔들린 자리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시킬 만한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까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시각도 오늘 많이 들었었죠. 시장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일장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전략을 도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